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왓수다. 김창금. 네, 김우석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명지대학교 신문선 교수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하기만 하셨습니까?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이시죠, 이분도. 예, 저희 탁구계 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하나 또 금메달에 기쁨을 안겨주시고 최근에는 IOC 선수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 유승민 대한민국 탁구협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왓수다. 네, 맞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한탁구협회 회장이자 IOC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유승민 있고 탁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어쨌든 뭐 빼먹을 수 없는 네. 빼박인 사실이니까. 네. 자, 탁구가 가장 매력이 뭘까요? 제가 이제 탁구 클럽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경기도 군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교와 나이와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아주 매력적인 스포츠다. 그리고 계절을 타지 않는다. 아, 계절을 타지 않는다. 계절을 타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의 어떤 콤팩트함이 있다. 탁구대 한 대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얼마든지 칠 수 있다. 그 한 예로 저희 탁구 클럽에서 가장 불꽃이 튀는 이 뭐랄까요, 매치가 하나 있어요. 스님하고 목사님의 대결입니다. 정말 살벌합니다. 네. 근데 끝나면 또 서로를 또 존중해주고, 이 작은 공 하나가 상대방하고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스포츠고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뽀얗습니다. 일단 실내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의 영향을 거의 가장 안 받는 종목 중에 맞네요. 그렇기도 하나입니다. 하네요. 네, 심판의 영향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너 있는,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탁구를 굳이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뽀얀 거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뽀해 보여요. 근데 저도 이제 탁구 현장 취재를 많이 다녀보면 그 종목마다 선수들의 고유한 체형이 다 있어요. 근데 탁구 선수들의 체형은 그 다리 부분이 그 뭐랄까 이렇게 되게 탄력이 있으면서도 그냥 뭐 호리호리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탄력과 어떤 그 기동성 이런 거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공이 작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두뇌 회전이나 손의 감각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되게 판단이 빨라야 됩니다. 판단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되게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다 젓가락 딱 떨어지면 탁 잡으면 젓가락이 잡혀 있어요. 현존하는 스포츠 중에 가장 가볍고 작은 공일 거예요. 골프공이랑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일단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탁구는 에어컨 바람이 불면 안 돼요. 그 공이 굉장히 날려옵니다. 그것도 인사이트네요. 그리고 공이 작고 하얗기 때문에 조명에 굉장히 민감해서 유니폼 색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색깔까지도 저희는 다 따져야 돼요. 그 왕하오 선수가 생각나는데요. 지금도 혹시 그런 연락하거나 관계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연락을 주고받고 이러진 않는데요. 그 대회 때 만나요. 그 친구가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회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그냥 대화가 안 통하니까 웃음 정도로. 웃음 정도로. 근데 유 IOC 위원님은 웃을 수 있지만 그 친구는 웃을 수 있나요? 그때 경험들이 떠아팠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5년은 안 웃더라고요, 절 보면. 근데 지금은 편안하게, 워낙 그게 벌써 17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올림픽 가면은 그게 되게 이제 최고의 무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면 이제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결승까지 가면은 이제 금메달이 눈앞에 있는데 일종의 이제 천재 일류의 기회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이제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부담이 큰 대회였는데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나요? 저희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아시겠지만 한 포인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포인트에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 탁구가 11점에 7세트도 하고 5세트도 하지만 그 많은 포인트 중에 딱 한 포인트만이
이 결과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와 왕하오 선수의 결승전 경기를 보면 스코어를 보면 첫 세트 빼고 전부 다 한 포인트 싸움이었어요. 11대9, 11대9, 13대11, 11대9, 11대9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이 메달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정말 천운이 따라야 되고 그의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모든 환경이 모든 에너지가 다 본인한테 흡수가 돼야지만 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컨디션이 만약 숫자로 표현하면 100%였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때는 100%였죠. 그럼 왕하오 선수는 몇 프로 정도 됐던 겁니까? 왕하오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 발휘한 것 같아요. 네, 그 50% 나머지 50%를 왜 못 발휘했냐? 제가 말씀드린 외부 영향, 긴장도 또는 뭐 부담감, 또는 뭐 상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실력으로 치면은 사실 제가 이길 수 있는 실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시니어 무대에 맞전 적이 이제 저쪽이 6승이고 네. 우리는 이기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겼을 때의 감격은 뭐 저도 짐작이 가는데 네. 그때 김택수 코치하고 껴안았잖아요. 네. 그게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뒤에 앉아 있는 코치든 현장에 뛰는 선수든 그게 너무 간절한 마음 또 선수만큼 선수 이상이나 지도자들도 거기에 대한 헌신과 뭐랄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선수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마음이 돼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그때는 이제 네. 코치 선생님, 감독 네.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유승민 의원께서는 대한탁구협회 회장님이시고 네. 그 김택수 코치님, 감독님은 지금 네. 이제 전무이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이제 뭐 회장님 또 뭐 전무님 이렇게 서로 이제 존칭하겠는데 사적으로 두 분이 만나면 어떻게 호칭합니까? 전문인 선임된 지가 한 달 됐어요. 처음에는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편안하게 승민아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점점 바뀌시더라고요. 점점 이게 되게 불편하신가 봐요. 뭔가가 일을 더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항상 고민이 이 겸손함과 이 무게감.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되게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외부에 나갔을 때는 그래도 그분이 누구가 됐든 결국에는 저는 탁구협회라는 이 대표적인 단체를 대신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항상 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워요. 이제 그런 젊은 리더십의 장점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생물학적으로 젊다라기보다는 생각이 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힘듭니다. 이제 제가 가면 쉬질 않으니까요. 게으름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탁구협회를 지금 재선되고 4년, 온전한 임기 4년을 하는 거는 이번이 진짜 시작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쉬질 않으니까 김택수 전무님이나 이 집행부에 계신 선배님들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까 기동성 말씀하셨지만 기동성 있게 간다. 라는 어떤 느낌을 드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장점인 것 같고 특히 뭐 시작부터 올해 초부터 저희가 국가대표 선발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유튜브 TV를 그 채널을 개설해서 그렇죠. 생중계를 다 했어요. 물론 조금 그 기술적인 오류도 있고 처음이나 보니까 근데 그거를 준비하고 그냥 일주일 전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탁구가 남북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뭐 그 코리아 팀 그 91년 지바 세계대 때 탁구도 남북 단일팀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대회마다 탁구가 남북 그 교류의 가교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2018년에 스웨덴 홀름스타드 거기서 남북한이 8강에서 만났을 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단일팀 하자. 그때도 순발력 있게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바로 하루 저녁에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그 저녁과 그 아침 사이에 풀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한국의 제가 그때 부회장 때였으니까 한국의 탁구협회 그리고 뭐 정부 이렇게 다 승인을 대한체육회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올 때까지의 그거를 잠을 못 잤어요. 아, 그게 가능해요, 하루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왔어요. 근데 북한이 또 와야 되잖아요. 북한도 당연히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받고 다시 ITTF랑 국제탁구연맹이랑 또 이거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협의는 뭐냐? 결국에는 선수들이 합쳐지면 이게 팀 수가 늘어나잖아요. 팀에 참가한 선수가 그럼 메달은 한정이 돼 있는데 5명밖에 안 주는데 이제 그것도 풀어야 됐고 선수들 누군가는 또 빠져서 위에 관중석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 다 확보해주고 벤치에서 앉을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하겠다. 이제 다 우리도 하고 싶지만 그런 협의를 잘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상대 측인 일본 측에서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우리는 5명밖에 안 되는데 너네 9명이 내려와 있으면 이거는 페어하지 못하다. 이미 페어하지 못하지만 큰 대의를 보고 우리가 양보를 하지만 이거를 좀 어떻게 맞출 수 있냐. 그러면은 다 내려와라 그래서 뭐 거기 개인 코치 뭐 다 내려가지고 9명 맞춰서 한 그 되게 생소한 그림이 나왔었어요. 7월에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럼 탁구도 뭔가 그 남북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경색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푸는 어떤 뭐라 그럴까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그 보관들이 있습니까? 도쿄올림픽에는 탁구 단일팀은 안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그 엔트리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탁구 자체에서 하는 구성하는 대회와 또 올림픽이랑은 굉장히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뭐 당연히 탁구는 할 것이다라는 많은 예측들이 있었지만 그 실무 협의에서 사실 그 선수들이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때는. 네. 남북 단일팀을 했던 경우가 네. 세 번째인가요? 그럼 이것까지 세 번째였나요? 예전에 네. 지바. 지바 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카타르에 잠깐 소규모의 잠깐, 어떤 네. 저가 그때 선수로 뛰었었는데 그 복식 구성하는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18. 국제대회 나가면은 북한 탁구계 인사들하고도 뭐 네, 아는 잘 원면 알죠. 있는 네, 분들 네, 많이 만나요. 네, 잘 알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세계대회 끝나고 코리아 오픈 때 또 저희 우리나라에서 한 데에서 그 혼합복식 1등을 했죠. 네. 그 유난히 탁구만 그렇게 단일팀이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작은 공이 큰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 북한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고 잘하는 스포츠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같이 했을 때 그냥 이벤트성의 어떤 시너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91년도에 정말 중국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현정화, 이분이 뭐 홍차오 이렇게 되셨는데 그런 히스토리도 그렇죠.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탁구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친밀감이 있는 남북하면 그런 스포츠가 되지 않았나. 이제 지금 IOC 위원이고요. 한국에 이제 2분밖에 없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또 그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데 선수위원이라 또 임기가 2024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그 IOC 위원을 보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제 탁구 연맹 이런 또 그 뭐 수장을 맡거나 하면 또 그런 쪽에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흐 IOC 위원장하고도 또 매우 그 친한 관계로 알고 있거든요. 국제탁구연맹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선거가 올해 6월이었는데 이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사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그런 선거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그 변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봐도 저희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불가피하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 취소가 된 만큼 그거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서 저희가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플랜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국제탁구연맹도 그렇고 우리나라 탁구협회도 그렇고 전 세계 스포츠 모두가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마 지금의 어떤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다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탁구 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빨리 탁구 그 기술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는 어떤 비법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대를 하시죠. 되게 거창한 답변이 나올 것 같다 하는데 저는 그냥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죠. 그게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연습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무작정 탁구장에서 시간만 많이 보낸다고 실력을 느는 건 아니거든요. 연습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본인이 딱 선택한 코치가 있다. 그러면 그 코치님을 믿고 왜냐면 그 코치님만큼 본인의 스타일 잘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 충분히 금방 실력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시절에는 항상 머리를 짧게 깎고 네. 나오셨거든요. 그때 무슨 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분위기를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삭발 투혼하면 그렇죠, 뭔가 그렇죠. 이 선수가 결의를 보여준 느낌, 그럼 막 주먹도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깎아봤죠. 근데 진짜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또 깎아볼까요? 또 깎아 또 좋아요. 그 3번 연속 성적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 올림픽에서는 1등, 2등, 네. 3등, 4등 네. 4번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 선수위원은 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슬로건이 1등도 해봤고 4등도 해봤기 때문에 슬로건을 1등과 4등의 어떤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아. 나를 뽑아달라. 어쨌든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다른 나라의 스포츠의 어떤 그 분위기와 한국의 분위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인사이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일단 대한민국은 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들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해 스피크업, 항상 목소리를 내야 된다. 최근에 체육계 어떤 불미스러운 폭행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부분들도 선수들이 결국에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보강이 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체육계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수들의 어떤 입장, 지도자들의 입장,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조금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죠. 물론 부족하지만. 활동하면서 4년 동안 활동했는데 또 국내에서 보람이 있었던 적이 작년에 그 스포츠 뉴스의 댓글이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한 부분 조금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특히 프로 선수들의 어떤 전화도 많이 받았고 제 스스로도 욕먹기 싫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뭐 최근에는 뭐 선수들 올림픽 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 해외를 갔다 오면 어떤 자가격리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그 팀 훈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되게 희망적으로 봐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저는 과도기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잡혀야 되고 폭력 이런 거 뿌리 뽑아야 되고요. 그래서 IOC 차원에서도 어떤 세이프가딩 오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또 제가 한 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그런 것들도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아마 저나 우리 대한체육회가 역할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 숨을 게 아니고 앞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게끔 같이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앞으로 더 건강한 어떤 체육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한체육회도 100년이 됐거든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체육회 자체가 공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지녀야 되고 좀 더 확실하게 그 해야 되겠지만 그 100년이라는 시간도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좀 더 리스펙트라고 할까요? 그 존중을 해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비판하고 질타하더라도 또 한쪽으로는 또 애정의 시선으로 또 존중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IOC이기 때문에 올림픽 3대 정신하면 엑설런트 그리고 프렌드십, 리스펙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우수함을 지닌 어떤 운동선수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경기가 끝나면은 친구로서 우정을 다지고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네. 지금 돌아가는 사정도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네, 바꿀 건 바꾸고 고칠 건 고치고 또 이게 잘 되면 또 서로가 또 껴안아주고 응원도 해주고 네, 그런 게 저는 좀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희망적이란 말이 지금의 뭐랄까요 좀 어떤 의미에서는 돌파구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희망을 갖고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동안에 묵어왔던 어떤 관행들, 관습들 하나씩 바꿔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도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야 되고 또 결국에는 선수들의 그 퍼포먼스 자체가 지금 지쳐있는 국민들한테 결국 희망을 또 주듯이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고 우리 선수들이나 지도자들도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정말 뭐라 그럴까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어떠셨습니까? 네. 최근에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대로 희망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치지 말고 네. 지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스포츠인으로서 스포츠는 결국엔 또 국민 여러분들께 지쳐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행복감과 청량감이라고 하죠. 시원시원한 청량감을 안겨드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요. 또 건강한 비판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자성하면서 노력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네. 탁구와 스포츠 그리고 또 네. 저희 대한민국 스포츠가 좀 그 세계에서 많은 좀 이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뭐 스포츠 와수다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위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직 두 번째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많죠.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